말년에 돈이 끊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상하게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말 뒤에는 항상 잠깐의 침묵이 따라옵니다. 그 침묵 속에는 후회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겁을 주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말년에 돈이 끊긴 사람들에게 아주 조용히 반복되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 이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평생 일했고 가정도 지켰고 남들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통장에 남아있는 건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이분들의 문제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머물 자리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기면 계획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였고 있을 때 쓰자라는 말이 습관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말년에 돈이 끊기는 사람들은 돈을 함부로 쓴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머무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년에 돈이 끊기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람입니다. 특히 자식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모른 척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조금, 그 다음엔 조금 더. 이번 한 번만 이게 마지막이야. 그 말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자기 생활이 무너집니다. 도와준 게 잘못은 아닙니다. 사랑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선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년에 돈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안 도와준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움의 범위를 처음부터 분명히 정해두었던 사람들입니다. 보증, 동업, 명예.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말년의 돈은 아주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말년에 돈이 막힌 분들 집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공통된 장면이 많습니다. 쓰지 않는 통장, 끝난 계약서, 멈춘 시계, 고장난 물건들. 이건 단순히 정리가 안 된 집이 아닙니다. 과거의 돈 흐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돈은 새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막힌 곳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을 뿐인데 지출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운이 좋아진 게 아니라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말년에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돈을 쓰기 전에 한번 멈춥니다. 자식과 돈을 섞지 않습니다. 생활비 기준이 분명합니다. 집과 통장이 단순합니다. 이분들은 돈을 늘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새지 않게 하는데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큰 돈은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말년의 돈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조용히 쌓여서 그 결과로 나타날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을 후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말년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년의 돈은 운보다 선택의 기록입니다.